이 종목들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요? 이슈 진단하면서 앞으로도 내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포스코부터 흐름 쫓아가겠습니다. 웬일인가요? 이 포스코가 5% 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참 많이 올라가요. 지난해 매 분기마다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포스코입니다. 4분기에도 잘 나와준다면 이제 영업이익 연간 기준으로 5조 클럽에 무난히 들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한 7년 만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가 참 그 철강 그 시황 부분에서는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도 그러하고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좋은 뉴스, 이런 기대감 속에 28만 4천 원대까지 뛰어오른 포스코의 움직임 일단 챙겨보고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볼게요. 포스코와는 다르게 그래도 LG 디스플레이는 흑자를 지난해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립니다. 4% 넘게 말이죠. 지금도 그러하네요. 이 회사도 자신들의 눈앞에 닥쳐있는 그 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회사 측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도 기러기가 히말라야 산을 넘기 위해서 그 극한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살을 빼고 극한 노력을 하듯이 우리도 박차를 가해서 OLED 사업을 주축으로 삼아서 정말 열심히 달려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크게 밀리는 모습이고요. 19,650원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분할 재상장한 뒤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 효성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수급을 열어봤더니 기관 투자자 쪽에서 오늘까지 무려 18거래일 연속의 순매수, 랠리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를 앞세워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약 40% 주가가 올라섭니다. 오늘도 9%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효성,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68,400원 현재가 형성이고요. LG이노텍을 비롯해 오늘 애플 관련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줄줄이 오릅니다. LG이노텍도 그렇고요. BH나 인터플렉스, 실리폰웍스 다 비슷해요. 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욕장 마감 이후에 애플이 실적을 내놨는데 솔직히 부진했어요. 그런데 시장의 평가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아. 이 정도의 평가를 내고요. 이런 평가 속에서 애플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바통을 이어받아 국내 애플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내보이고 있고요. 이거 뭐 과연 이런 분석이 애플주에도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잠시 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쇼크 기록한 업체도 물론 있죠. 대한항공이 그러했습니다. 유류비, 인건비, 공항관리비 등등해서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1분기에는 실적이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다 처리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되찾을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요. 그러하다면 지금 어닝쇼크 나온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분석이 나오네요. 지난해 11월을 바닥으로 해서 사실 요 몇 달간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대한항공. 지금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36,900원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량요. 내일이 금강산 관광 의정서를 체결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89년도에 북한을 방문해서 이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때마침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도 이제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긴 한데요.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또 해볼 거고요. 사실 철도주, 시멘트, 건설 다 남북 경협주들 속해 있긴 합니다만 요거 떼어내서 또 오를 만한 이슈가 국내에서 하나 잡혔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이요. 그 정부의 예타 면제 뉴스인데요. 그 24조 원 규모의 SOC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턱이 높았었던 공공 건설 시장이 제대로 이제 풀린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진정한 수혜주는 무엇일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나눌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G이노텍 먼저 볼까요?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 웬일로 올라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차장님. 최근에 IT 부품주들이 조금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서 혹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게 봐도 될지? 마침 애플 실적도 나왔는데 그거 한번 믹스시켜서 전략 좀 챙겨주세요. 예, 오늘 LG이노텍 한 2%의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앞서서 좀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전반적인 대형 IT 종목들이 좀 오히려 실적 4분기에는 안 좋았는데 그 주가는 오히려 좀 세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주가를 가장 짓눌렸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매도세가 외국인 매수세로 1월 달부터 급격하게 좀 그 반대로 좀 전환이 됐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그 매수세라고 한다면은 그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다는 얘기인데 전반적인 글로벌 환경들이 그 예전보다는 상당히 미중 무역에 대한 갈등에 대한 완화라든가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글로벌 스탠스의 완화, 전반적인 그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은 좀 지나쳤다라는 해석들이 조금은 나왔던 것들이 그 최근에 그런 강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애플의 그런 탑 벤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그런 판매 대수가 가장 크게 좀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 수준의 그런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전년 동기에서 한 15% 정도를 감소를 했던 걸로 좀 발표가 났고요. 하지만 이런 아이폰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비스 부분에 대한 그 이익은 상당히 좀 전년 동기에 상당히 좀 늘었는데 애플페이라든가 애플 뮤직 등 그 소프트웨어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 대수는 줄었는데 실적 그 서비스 부분의 실적은 좀 높아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업체들에 대한 그런 주가 희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어느 정도 좀 감이 좀 생길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런 하드웨어 쪽으로 조금은 그 제품을 좀 LG이노텍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네, 소프트웨어 쪽이 좋아지는 서비스 부분에 좋아지는 거에 혹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그런 않겠네요. 네. 수익을 그 실질적인 수혜를 좀 받기에는 상당히 조금 힘든 측면이 있다라는 점들이 향후에 주가의 전망이 단기 상승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효과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플에서도 앞서 뭐 이런 중국이라든가 네. 그 아시아 쪽에 대한 그런 신규 매출에 대한 그런 불안한 움직임이 올해에도 좀 전개될 확률이 좀 크다라고 좀 봐서 향후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신규 아이폰에 대한 그런 그 판매 대수의 증가라든가 고기능 사양으로에 대한 빠른 전환이 LG이노텍의 그 주가 향방을 결정지을 확률이 좀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카메라, 뭐 3D 센싱 등의 그 고사양 기능이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거로 갖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그 전장화에 대한 그 공격적인 행보들이 매출로 얼마나 좀 빠르게 2019년도에 일어나는지가 오히려 그 주가의 향방을 좀 결정짓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최근 이어졌었던 그런 이런 류의 LG이노텍을 비롯한 부품주들의 상승세에 후한 점수를 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죠? 그렇죠. 뭐 시장 기대치를 어느 정도 부합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실적이 갑작스럽게 뭐 악화된다보다도 전반적인 재료가 뭐 그 나쁘다는 뉴스보다는 큰 성장 스토리에는 조금은 좀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으로 저희가 좀 접근할 필요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은 조금은 현재로서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투자 의견은 뭐 나빠요? 아니면 글쎄요? 저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주가가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나빠요보다는 좀 네. 글쎄요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가 뭐 저점 8만 원대를 찍고서 1월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뭐 한 2%의 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왔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그런 그 매기세가 좀 강하게 올린다기보다도 시장 상황이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LG이노텍에도 그 주가가 조금은 쏠렸다라고 좀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승 심하다 매도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에 대한 그 관점은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은 좀 가능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두운 전망들이 조금은 더 많다.
아니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년에 LG 이노텍 그 흐름까지는 기대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네요. 그쵸. LG 이노텍 예, 투자 의견 글쎄요 이렇게 찍고요. 대한항공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앞서서 뭐 굳이 비교한다면 LG 이노텍의 차트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래요. 증권사에서 오늘 네.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예. 동의하세요? 사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강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대한항공은 꼭 올해 사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정말? 저는 네. 그 토픽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한항공 한다면은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도 한번 했었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세 가지 단어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그 장거리 노선의 그런 독점력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LCC는 지금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오히려 뭐 유가 안정화라든가 뭐 이런 그 새로운 뭐 기재가 들어오더라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익 성장이 좀 한계가 있는데 대한항공만이 그런 할 수 있는 장거리 노선에 대한 그 특화된 서비스가 그 여객에 대한 그 지속적인 수요를 양성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비즈니스 좌석, 프리미엄 좌석에 대한 그런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부익부 빈익빈 소득에 대한 그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비즈니스 노선에 대한 그런 그 대한항공만의 그 특별함들의 MS가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제 강하게 좀 얘기가 나오고 사모펀드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좀 작용하는 한 해가 아닌가 원년이 네. 아닌가라고 봤을 때는 그 중심에 뭐 한진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항공이 그렇죠. 그런 역할에 대한 그들을 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 대해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고요. 작년도에 그 4분기 실적들은 상당히 좀 안 좋게는 나왔지만 올해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 리포터에서 봐더라도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이상의 그 이익 증감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크게 저희가 봐야 될 때 유류비 절감, 아무래도 작년 대비해서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가 네. 되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효과가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미중 무역 갈등, 뭐 최근 들어가지고 글로벌 경기가 좀 악화됐다 그래가지고 화물 수요가 좀 둔화될 걸로 좀 보여지는데 그런 둔화 속도는 생각보다는 좀 약화됐고 오히려 여객 수요는 꾸준하게 좀 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대한항공의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대한항공 그럼 올해 꼭 가지고 가야 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네. 말씀 주셨으니 이제 일단은 좋아요 도장을 찍어 놓을게요. 지금 근데 차트 보이는 것처럼 지금 네. 저점 대비 거의 10,000원 가까이 오르지 않았어요? 저점 대비 좀 상당폭 올랐습니다. 근데 그렇죠. 저점 대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충분한 모멘텀이 좀 상당히 좀 강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11월부터 12월 한 달 동안 올랐던 이유가 혹시 앵커 뭔지 아십니까? 그때 왜 저렇게 올랐었죠? 11월? 10월부터 12월에 한 달 동안 올랐던 이유가 그 유가가 급속도로 좀 빠짐으로써 안정화 찾으면서. 예. 유가에 대한 그 수혜주다 해가지고 올랐었고요. 맞아요. 그 이후부터는 그럼 유가가 다시 급락해서 급반등을 했는데 빠져야 되는데 전혀 빠지는 기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짧은 박스권을 돌파를 함으로써 오히려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 강한 4.5%의 강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인 매수세가 좀 강하다는 것들이 거래량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는데 11월 달 들어서 그 강한 거래량이 그 매수세에 대한 추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에는 추세가 그 전반적인 전환이 될 확률들이 좀 높고요. 최근에 그런 이평선들에 대한 모양새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그 단기 이평선들은 뭐 51선, 21선이 이미 우상향을 한 지가 오래되었고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 200일선까지도 그런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가격대는 그 올 연말까지 본다면은 조금은 좀 싼 가격대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 마지막으로 한번 본다면은 그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그 놀랍도록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1월 달부터뿐만이 아니라 작년 뭐 12월 달부터 본다면은 약 300만 주의 그런 매수세,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외국인들의 베팅은 대부분 장기적인 플랜들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끊임없이 좀 매수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런 지배구조 이슈, 그다음 장기 그런 글로벌 그 영업 환경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다른 항공사 LCC라는 차별화가 된 확실한 독점적인 그런 그 경쟁력이 뚜렷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한항공 굉장히 이제 강조해서 말씀 주시는 것도 오랜만이어서요.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사장님 시간 관계상 네, 네. 하나만 더 봐야 되는데 건설주, 남북경협주 둘 중에 어떤 걸로 갈까요? 경협주는 뭐 지속적으로 많이 했기 많이 때문에 봤으니까? 이제 건설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 건설주를 네.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가 이제 따라가 오늘 볼까요? 그 장을 정확하게 좀 예견을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있는 정책, 토목 사업 좀 안 하겠다 했는데 하기 시작했습니다. 24조 원을 좀 푼다고 합니다. 지방 경제랑 그 수도권 경제에 대한 그 국토에 대한 균형을 좀 맞추겠다. 국가 균형 발전의 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도로, 철도, SOC 사업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 경제 활성화 한다면은 지방 건설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방 건설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소형 건설사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네. 중소형 건설사 SOC 사업을 한다면은 시멘트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전반적인 강세에 대한 종목들이 그런 전일 그 정부의 그 예타 면제 발표에 종목들이 대부분 녹아 있는데 그럼 이런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향후에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본다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남북 경협의 수혜 일치합니다. 그러게요. 어느 정도 일치하는 네. 면면이 상당히 맞아요. 좀 강하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좀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재 실적적인 모멘텀들이 그런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시장, 실적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시장이 오히려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나는 확률들이 있어서 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화한다고 해서 수소 전기차들에 대한 그 집중도가 상당히 수급이 쏠렸던 것처럼 남북 경협주 아직까지도 그런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런 건설사에 대한 그 상황들도 이미 뭐 그 실적적인 측면은 저점은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모멘텀 시장으로 충분히 지속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북경협주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한 종목 담아야 된다 포트에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왔는데 이거 뭐 정부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더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예, 예. 예, 당연히 투자 의견은 좋아요 가야 그렇죠, 되겠죠. 좋아요. 눈여겨볼 거고요. 탑픽을 꼽아야 될 텐데 어떤 걸로 갈까요? 아까 대한항공 너무 강조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뭐 두 가지 좋아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탑픽은 대한항공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에 대한 글로벌 환경, 유가에 대한 안정화, 그다음 비즈니스 장거리 노선의 확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그 국민연금에 대한 활약 등이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이 대한항공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태증권 영업부 박우경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